안녕하세요. 가격교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54페이지에 50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을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 환경, 기능, 미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기왕 건축하는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화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직통 계단이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형태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건물의 경우가 4층 이하일 때는 주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은 5층 이상일 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상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갑종 방화문을 한번 열고 계단 이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피난계단이라 하고 그런 방화문 없이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주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4층 이하의 빌라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하면 주계단을 이용하게 되고 5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갑종 방화문을 한번 열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갑종 방화문 2번 열고 계단 이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2개 층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면 층과 층을 이동하기 위한 계단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각각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설치 개수는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인데도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 서인은 거실 바다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주택. 2번입니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서는 거실 바다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설인 독서실. 3번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층에 해당 용도로서는 거실 바다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4번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다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번 층당 4세대인 공동택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인 것. 답은 5번입니다.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동택과 관련되어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인 공동택으로서 그 층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만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행화는 바닥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직통 계단 2개 이상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방 인터넷 게임 제공업소란 말 쓰게 되면 PC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 집회장, 그리고 공연장,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그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만 공동택과 오피스텔, PC방, 종교집회장, 공연장 이 5가지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히 공동택과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증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단의 설치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피난 용도의 계단 필요로 하죠. 그 계단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되지만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 계단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제곱미터부터 2개 이상 설치하는 종류 5가지 있다는 것 이렇게 확인하시고, 특별히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4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면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이것 어렵죠? 어렵더라도 한번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주계단과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드렸는데, 여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의 건축물, 만약 건물이 7층짜리라고 하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건축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방화문이 2개 필요한 특별피난계단의 경우는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 기준을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강화시켜 특별피난계단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11층 이상이라면 무조건 특별피난계단 설치하고 5층부터 10층 사이에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부터 설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그 기준이 강화되어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갓 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해야 한다. 공동택과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계단과 거실 사이의 거리를 건축법에서는 보행거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실이나 각 침실, 방의 출입문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거리를 보행거리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행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50m 이내, 40m 이내, 75m, 100m 이내 보행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행거리가 50m 이내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예외 조건으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를 50m 이내로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를 40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거리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75m이고요. 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 이내까지 보행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행거리 원칙적으로 얼마이다? 30m 이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1번입니다.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거리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30m 확인되셨습니다. 2번입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5층 이상 건축물 중에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부터 설치 가능하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층짜리 건축물에 피난계단 설치할 수 없죠. 피난계단은 5층부터 10층 사이까지 11층부터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으로 그래서 5층 이상부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선택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 불연대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의 층의 바다 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 20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놓습니다.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바다 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60평 이하를 말하는데 층당 평수가 바닥 면적이 60평 이하라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하의 층에 있는 노대의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노대는 발코니, 베란다 등을 말하는데 이 베란다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난간 설치해야 되죠. 하지만 이 노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난간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10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다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포터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건축물의 기능을 방화 기능이라 표현하는데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에 화재 진압과 관련된 각종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제공 장비 중에 소방 펌프와 관련되어서는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계층으로 한다. 그러면 저 40m라고 하면 10층 이하의 건물을 말할 텐데 저 10층 이하의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들어본 적 있죠?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펌프를 이용해도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한 각종 방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관련된 헬리포터,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헬기 이착륙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붕 구조가 평지붕이라고 하면 헬리포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지붕이라고 하면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각종 층수는 항상 11층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10층짜리를 소방 기능, 방화 기능과 맞물리는 건축물 규모로 제시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51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는 겁니다. 52번입니다. 건설의 구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 불연대로로 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 각종 방화문으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방화, 구획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방화 기능과 관련되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면서 불천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연면적,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기준한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 구획 대상입니다. 2번입니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지동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 공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 공간 동그라미 놓습니다. 아파트를 보게 되면 발코니 쪽에 다른 세대에 이동할 수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경계벽이 내화 구조인 콘크리트로 되어 있질 않고 쉽게 파손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경계벽을 특별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피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우리 건축부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은 세대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대 출입문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면 발코니 쪽에 경계벽을 경량 구조로 하거나 다른 이웃 세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피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4층 이상인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바닥 면적값은 3,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432라 생각해 놓습니다. 아파트 중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며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면 그 바닥 면적은 3,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대표 공간을 한번 봐놓습니다. 3번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로 옆집 내부 보이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차면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문화집회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 문화집회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소음 방지에 관한 사안을 최근 새로 법을 개정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소음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음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대상과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사안에 관한 것들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은 이웃 세대의 소음이 다른 이웃 세대에 영향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 방지에 관한 경계벽 기준을 두게 되고 층간 소음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바닥 설치 사안을 두게 되는데 이는 다른 층의 세대의 소음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소음 방지와 관련된 바닥 설치에 있어서는 주거 목적인 때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며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문화집회시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극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은 못 됩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해설 부분 살펴보시는데
코를 골아 이웃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특별히 교실에 있어서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의 설치 대상이지만 독서실인 경우에는 잠자는 곳 아니죠. 독서실의 경계벽이 그거는 잠자는 곳 아니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해설과 관련된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1번 단독택 중에 다가구택에 대해서만 공동택, 기사를 제외한 공택에 있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며 기수와 관련되어서는 침실 경계벽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벽에 있어서 소음 방지 기능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택, 단독택에 있어서는 다가구택에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침실 경계벽이 소음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다중생활시설의 각 호실의 경계벽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만 다시 해놓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택과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경계벽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때도 단독택에 있어서는 다가구택 그리고 공동택 전부 오피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5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관람석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람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집회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 그 예배 보는 공간, 그리고 관람석이라고 하면 야구장이나 실내체육관 갔을 때 스탠드에 앉아서 야구 경기 보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람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관람석과 집회시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1. 문화집회시설, 2번 종교시설, 3번 위락시설, 4번 장례식장은 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의 경우에는 출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오지선다 중에 만약 학교가 나오게 되면 학교를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틀린 지문을 만들게 되었을 때 학교를 틀린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53번의 경우에도 16회 기출문제 출제된 사안인데 한번 확인하시면서 잘 모르면 이런 거 당연히 몰라야 되죠.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지문이 학교 나온다고 하면 그 학교를 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54번입니다.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동택과 일학시설, 위험물 지정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방화와 관련되어 용도 제한에 관한 사안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두고 있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래층에는 술집인 위락시설을 설치했고 위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한 건물이 있습니다. 한 건물의 위락시설에서 화재 발생하여 위층의 아동들이 큰 피해 입은 경우 있거든요. 사실 하나의 건축물을 한 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2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에 하나가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용도이고 그 화재 발생 시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는 용도를 두게 되면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용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피해가 클 수 있는 공동택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등과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락시설, 위험물 지정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공장. 공장은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택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동일한 건물에는 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시원 방화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공동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나 조산원 그리고 공동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동일한 건축물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 공동택 등이 초고층 건축물 형태일 때 공동택과 위락시설은 동일한 건축물에 둘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인데 그 만들어주는 것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 당연히 둘 수 있죠. 그래서 공동택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고, 공동택 중에 기숙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후생 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장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장의 육아맘을, 워킹맘을 많이 보셨는데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게 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직장 보육시설과 관련된 직장 어린이집을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 등은 위락시설 등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1번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시고, 2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3번 지식산업센터와 직장 어린이집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공장교육사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공장교육사 동일한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공동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근 개정된 지식산업센터와 직장 어린이집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55번입니다. 승용승강기에 관한 규정으로 빈칸에 적합한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건축주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상이며, 이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31m 초가 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번과 관련되어서는 해설 살펴보시면서 주관식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가 31m 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설치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5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음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다음 중 그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축법에서는 범죄 예방 기준을 따로 마련했고, 이를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했습니다. 그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CCTV 등의 다양한 시설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적용 대상 구분하시는데, 1. 공동택 중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CCTV의 설치 대상입니다.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되어 있고요. 3번 교육, 연구시설,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여기 연구소 등은 연구활동 등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도서관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가방 통째로 몇 번 도난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CCTV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고요. 아마 이 법 만드신 분은 도서관에서 물건 도난 당해 보신 경험이 없나 봅니다. 진짜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연구시설과 관련되어 원래 설치 대상이지만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문화집에서 중에 동물원, 식물원. 이 동물원, 식물원에서 사자, 코끼리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동물원, 식물원은 범죄 예방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문화집회시설은 범죄 예방 적용 대상이지만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오피텔. 그래서 56번은 답을 4번을 해보시는데 특별히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그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때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타인의 일조권 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택에 대해서도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특별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 높이가 9m라고 하면 정북 방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2번 틀립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계에 관한 각종 규제 외 건물 높이를 건축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방법으로서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 구역은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말하는데 이 가로 구역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그 높이까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 구역의 높이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주민 의견 정치 거쳐야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권자가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만큼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장소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주거지역과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 주거지역에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29가지 용도 중에 공동택에 대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을 건축하거나 채광창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마주 보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적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공동택의 위치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을 낮추고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되는데 보통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의 지분이 30제곱미터 10평 정도입니다.
여기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면 평당 토지 가격이 한 1억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32평의 대지 지분이 10평이라고 하면 땅값만 10억입니다. 분양가격 높아질 수 있죠. 그걸 방지하고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다고 하면 그만큼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고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었을 때 건물이 좀 더 크고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격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한다. 그리고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채광창 방향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는 아침 일찍 근로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햇빛 볼 일 없죠. 그래서 채광창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거리와 관련되어 동질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햇빛 볼 수 있는 간격 확보하게 되면 인동거리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그것 한번 다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57번의 2번 일반 사업자에 건축하는 공동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한다. 일반 사업자에 건축하는 공택의 경우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완전 배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동그라미 넣습니다. 일정한 가로구역 안에 건물의 건축 가능한 높이를 결정하고자 할 때 그 가로구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양이 있습니다. 만약 전기 공급량이 100이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다, 50명이다 그렇게 범위 결정되게 되면 그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5층짜리 만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50층 만들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터무니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도로 폭과 도로 너비와 그 가로구역에 제공되는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등을 모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오른쪽입니다.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에 넣습니다. 58번입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로서 그 대지의 공개 공지 확보해야 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사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마다 부속 공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청 한켠에 파우라 시설 등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 문, 숙,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여기 운수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같은 것들을 운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그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한 준공업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 공개공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파고라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그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사항들이 적용되는 건축물 5번의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인 운무시설이라는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항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58번 답 5번으로 해놓습니다. 59번입니다.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상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해 놓으시고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해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하더라도 이용할 사람 없겠죠.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우리 소형 단독택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이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할 수 있는 장소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번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할 수 있다. 4번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5배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5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4번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에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 할 수 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60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